정부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주택을 다 지은 뒤에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후분양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KBB 자산경영연구소 권순종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이제 10월 초에 그동안 이제 준비했던 그 후분양제를 다시 10년 만에 노무현 정권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못했던 그걸 10년 네. 만에 다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하면서 좀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이제 원칙만 발표했고, 굳이 있다면 LH주택공사하고 이제 SH공사 좀 몇 개씩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그 분위기와 성과를 갖고 민간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확대해 가겠다. 이런 정도만 방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원래는 이제, 후분양제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너무나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떤 고가의 제품, 일반 제품도 완성품을 보고 구입을 하는데 고가의 주택이라는 그 상품을 완성되기도 전에 계획도와 이제 조감도만 보고 산다는 게 사실은 상식이 안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했어야 될 건데 그동안 이제 건설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명확한 이유가 세 가지가 뚜렷하게 있죠. 예, 네. 첫째는 이제 부실공사. 를 방지하자. 최근에 부실공사가 그 동탄 제2신도시에서 부영건설에서 한 9만 채가 한꺼번에 네. 발견이 돼가지고 큰 그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알려지지 않은 부실공사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실공사를 근절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사람이 사는, 우리 국민이 사는 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소비자 선택권입니다. 소비자가 상품 선택을 완성품이나 거의 완성에 이르는 제품을 정확하게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동안 네. 선택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건데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인데 네. 그게 이제 그 투기성 그 부동산 부양과 이런 투기성 그 시장 때문에 사실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전매가가 실제로 그 올해만 해도 2010년 1월부터 한 8월까지 조사한 통계만 봐도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매한 게 11만 건이 넘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투기 수요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세 가지 명백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장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예. 이게 추진이 됐었다가 예.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예. 자, 노무현 정부 때와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차이점,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분양제를 해야 될 세 가지 이유, 투기 네. 근절, 그 다음에 주택 소비 선택권 보장, 그 다음에 부실공사 근절, 이 세 가지라는 뚜렷한 목적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다만 과정과 방법에서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이 좀 완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스텝을 세 가지를 나눠서 제시했어요. 2007년부터는 완성 공정률 40%, 2009년은 뭐 60%, 네. 2011년에는 80%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면 이번 후분양제는 목적과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공정률 자체를 초기부터 엄격하게 하자. 최소 60%라는 건 기본 골조가 다 드러났을 때 60%라고 그래요. 80%라는 건 기본 옵션이 드러난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60%, 80% 정도로 엄격하게 시행을 하자. 다만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공 부분부터 순차 도입을 뚜렷이 하고 민간 부분으로 확산을 하는 거를 2단계로 하겠다. 요 네. 점이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후분양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통 주택보급률, 후분양제가 시행이 되면은 주택보급률이 좀 떨어진다 일시적으로 이런 네. 그 우려가 있는데 그게 보통 110% 정도 우리의 전국 주택보급률 110%가 넘으면 안정적으로 후분양제가 할 수 있다고 보통 네. 주장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직 110%의 그 주택보급률에 이르르진 못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는 100%를 못 넘었어요. 주택보급률이 99%에 못 미쳤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재는 근데 그게 많이 보급률이 늘어서 네. 100%를 훨씬 상회했어요. 그래서 103%, 104%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가가 됐다. 이런 그 관점이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분양제와 비교를 했을 때 후분양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분양자, 후분양자의 기대 효과는 딱 명확히 세 개예요. 네. 소비자 주택 선택권이 보장된다. 이건 헌법적 주거권이라는 어떤 그 차원이고, 두 번째는 부실 시공이 방지될 것이고요. 네. 근데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시장이 좀 억제될 거예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뚜렷한 어떤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서 권순종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